살다 보면 우리는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 누군가의 분노의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이유도 모른 채 갑작스러운 고성과 짜증 앞에서 멍해진 경험, 여러분도 한 번쯤 있으시죠? 화의 이유가 터무니없을 수도 있고 상대의 오해일 수도 있지만 그 감정의 폭풍 앞에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얼어붙거나 반사적으로 맞서 싸우거나 혹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속으로만 삼키곤 합니다. 그런데 참는다고 해결될까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피하거나 참기만 하면 상대는 점점 더 무례해지고 그 상황은 반복됩니다. 분노를 휘두르는 사람은 자신이 누군가를 흔들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하고 결국 우리는 그 사람의 감정에 휘둘리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특히 직장, 가족, 가까운 인간관계 안에서는 그 파급력이 더 큽니다. 누구보다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는 사람들이기에 그들의 감정은 우리의 삶에 깊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유 없는 짜증, 다짜고짜 고함, 말끝마다 걸고 넘어지는 태도, 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참으면 마음이 무너지고 반격하면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렇다고 그냥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3가지 지혜로운 방법을 나누려 합니다. 이 방법은 싸우지 않으면서도 자신을 지키는 방식이며 상대를 변화의 자리로 초대하는 성숙한 태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분노에 지친 여러분의 마음에 단단한 기준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감정을 전혀 조절하지 못한 채 화를 내는 사람을 마주합니다.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은 감정이 흔들려 함께 소리를 높이거나 반대로 아무 말도 못하고 속으로만 끓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반응할수록 상대는 더욱 기세등등해지고 우리의 감정을 마음대로 다룰 수 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경기도 남양주에 사는 이서연 씨는 그런 상황을 지혜롭게 풀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회의 자리에서 늘 목소리를 높이고 짜증을 내던 한 남성 동료는 작은 의견 차이에도 화를 냈습니다. 처음엔 그녀도 자신의 말투가 문제였나 싶어 자책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동료의 태도는 점점 더 무례해졌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공개적으로 언성을 높였습니다. 이서연 씨는 이때 같은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기를 결심합니다. 그는 화를 내고 목소리를 높일수록 그녀는 오히려 한 템포 늦은 차분한 목소리로 대응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혹은 화내실 정도의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뭘 놓쳤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와 같은 정중하면서도 단호한 문장을 선택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대응의 상대는 순간 당황하며 말을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화를 억누르기 힘든 순간에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상대의 분노를 있는 그대로 받아치지 않고 흡수해냈습니다. 마치 맑은 호수가 울분을 담은 돌을 고요히 받아들이듯 말이죠.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날 회의 도중 상대가 또다시 소리를 지르자 그녀가 조용히 서류를 덮으며 말한 한마디였습니다. 지금은 서로 감정이 정리되지 않은 것 같네요. 대화는 조금 정리된 후에 이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감정의 흐름을 멈추게 하는 지혜로운 중단이었습니다. 그 후로 상대는 이전처럼 함부로 화를 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침착하게 거울처럼 대응할 때 상대는 스스로 자신의 분노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이 아닌 태도로 분노에 휘둘리지 않는 내 감정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방법은 바로 감정 명료화입니다. 감정 명료화란 상대가 막연한 분노를 쏟아낼 때 그 감정을 말로 구체화시켜 대화를 이끌어가는 방식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채 화로 터뜨립니다. 하지만 그 감정의 실체가 무엇인지, 어떤 이유에서 비롯된 것인지 말로 짚어주지 않으면 상대는 결국 감정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감정 명료화는 이 과정을 정리해주는 기술입니다. 누군가가 소리를 지르고 짜증을 낼 때 그저 묵묵히 참고 있거나 반격하는 대신 혹시 지금 어떤 부분이 마음에 걸리신 건가요? 또는 지금 말씀하신 걸 조금 더 자세히 듣고 싶어요 라고 차분히 되묻는 겁니다. 이런 대응은 싸움을 유발하는 대신 상대를 언어의 세계로 끌어옵니다. 감정을 언어로 옮기게 되면 그 순간부터는 감정이 다소 누그러지고 대화가 시작될 여지가 생깁니다. 이 방식은 감정을 부정하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감정을 정돈해주면서
동시에 화는 이해하지만 지금 이 방식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대방에게도 생각의 여지를 줍니다. 아, 내가 단순히 화만 내서는 내 의도가 전달되지 않는구나라는 자각을 유도하죠. 이러한 감정 명료화는 일방적인 감정 소모를 막고 오히려 대화를 성장의 기회로 바꿔줍니다. 감정을 언어로 다룰 줄 아는 사람만이 진짜 어른이고 그 언어는 결국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거리 조절입니다. 화를 일삼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반드시 익혀야 할 중요한 기술이 바로 이 거리감입니다. 분노를 쉽게 터뜨리는 사람들은 자신이 그것을 무기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살아갑니다. 말투가 거칠고 목소리가 크며 작은 일에도 짜증을 내는 이들은 그 감정의 파도를 매번 주변 사람에게 퍼붓고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부산에 사는 60대 여성 최명숙 씨는 결혼 후 오랜 시간 다혈질인 남편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남편의 성격이라 여겼고 가족이니까 참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점점 기운이 빠지고 무기력해졌습니다. 결국 병원에서는 우울성 신체 증상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그때부터 그녀는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실천한 것은 바로 말을 주고받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태도였습니다. 남편이 또다시 소리를 높이려 할 때면 그 말투로는 대화하고 싶지 않아요. 차분해지시면 그때 이야기해요. 라며 조용히 방을 나섰습니다. 처음엔 남편도 버럭 화를 냈지만 반복되는 그녀의 일관된 태도에 결국 물러섰고 점차 자신의 감정 표현 방식에 대해 스스로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이 거리 조절은 감정적으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경계를 명확히 세우는 행위입니다. 감정의 거리, 시간의 거리, 물리적 거리?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휘둘리지 않고 평온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울타리입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이 경계는 더욱 중요합니다. 무조건 맞추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적정 거리를 지키는 것이 진짜 관계의 시작입니다. 누군가 앞에서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낸다면 우리는 그 감정의 폭풍 앞에서 얼어붙거나 같이 소리를 높이거나 속으로만 끓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그저 참기만 하면 상대는 점점 더 무례해지고 더 쉽게 우리의 경계를 침범합니다. 가족이든 직장 동료든 누군가의 감정 없는 분노에 상처받고 있다면 이제는 더 이상 피하거나 억지로 견디기보다 현명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침착한 거울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화를 낼 때 똑같이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차분하게 되묻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요? 제가 뭘 놓쳤는지 알고 싶어요처럼 감정을 흔들지 않고 대화를 이어가면 상대는 자기 감정을 거울처럼 비춰보게 됩니다. 분노는 거친 파도지만 고요한 호수 앞에서는 그 파장이 힘을 잃습니다.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태도는 상대에게 자신이 너무 나갔구나 하는 인식을 심어주는 힘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감정 명료화입니다. 소리를 지르는 상대에게 지금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점에서 기분을 상하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처럼 묻는 것은 화를 언어로 풀어내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이는 감정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 화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분명한 경계를 세우는 방식입니다. 언어화된 감정은 그 자체로 이미 절반은 정리된 셈입니다. 화가 아닌 말로, 억압이 아닌 설명으로 이어지는 대화는 비로소 성숙한 관계의 시작이 됩니다. 세 번째는 거리 조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화를 분출하는 걸 일종의 지배 수단처럼 씁니다. 말로 상처 주고 감정을 쏟아내며 자신이 관계의 중심에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이때 필요한 것은 바로 거리입니다. 감정의 거리, 시간의 거리, 물리적 거리를 확보하는 겁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한 템포 쉬는 것, 지금은 힘들다고 말하며 대화를 미루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잠시 물러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 이 거리들은 상대의 화에 휘둘리지 않고 나를 지키는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가족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딸에게서 받은 말 없는 분노에 상처받았던 한 어머니는 딸에게 엄마도 나를 지키고 싶다는 단호하고 따뜻한 문자를 보냈고 그 한마디는 오랜 갈등의 물꼬를 트게 했습니다. 가족이기에 더더욱 경계가 필요합니다. 감정을 넘나드는 무례한 말들 앞에서도
우리는 그 말은 나를 아프게 해. 그건 내 고통이지 내 잘못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지켜야 할 것은 체면도, 관계도 아닌 바로 내 마음의 평온입니다. 화를 받아주는 것도, 그대로 흡수하는 것도 모두 나를 무너뜨리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단호하게 경계를 그으며 말이 아닌 태도로 나를 더는 흔들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침착함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며 거절은 분열이 아니라 자존입니다. 감정의 중심에 단단히 서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참 많은 감정을 참고 살아갑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 형제자매 사이, 부부 사이에는 그 누구보다 깊은 애정이 존재하지만 동시에 그 애정은 가장 쉽게 상처로 변하기도 합니다. 사소한 말투, 무심한 한숨, 반복되는 잔소리. 이런 말과 행동들은 타인보다 가족에게 훨씬 더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의 화는 그 사람에게 의지했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들고 왜 나한테만 이러지? 라는 자책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부산 북구에 사는 박순애님은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한 분입니다. 그런데 몇 해 전부터 딸과의 관계가 서서히 멀어졌습니다. 자주 연락도 하지 않고 겨우 통화가 돼도 늘 짧고 차가운 말투. 설 명절에 집에 온 딸은 반찬 하나하나, 청소 상태, 말투까지 모든 것에 짜증을 냈고 결국 소리를 지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왜 항상 자기 방식대로만 해요? 그 말에 박순애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속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눈물만 흘릴 뿐 아무 말도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딸을 키우던 젊은 시절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작은 방 안에서 전기장판 하나에 의지해 아이를 재우던 밤들, 손빨래한 기저귀를 널며 추위를 견뎠던 순간들, 야근을 하면서도 도시락을 싸서 아이의 손에 꼭 쥐어주던 마음. 그 기억들은 뜨겁고 고된 사랑이었지만 그 사랑이 지금은 왜 이렇게 무시당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건 나 때문이 아니라 삶이 너무 힘들기 때문이구나. 하지만 그 화를 나한테 쏟게 한 건 내가 경계를 제대로 세우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몰라. 이후 박순애님은 딸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는 내가 힘든 걸 알아. 그래서 그 화도 받아주고 싶었어. 그런데 이제는 나도 나를 지키고 싶어. 우리 서로 감정을 덜어내고 마음을 먼저 보여주자. 몇 날 며칠이 지나고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안하다고 너무 지쳐 있었다고 말할 곳이 없어서 엄마에게 그렇게 해버렸다고. 그 통화에서 박순애님은 알게 됐습니다. 무조건 참기만 하면 상대는 절대 그만두지 않는다는 걸. 경계를 세우는 순간 비로소 상대도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게 된다는 걸 말이죠. 가족은 때로 더 큰 상처를 남깁니다. 너무 가깝기 때문에, 너무 오래 함께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 사이야말로 더욱 분명한 감정의 경계가 필요합니다. 그 말투는 나를 아프게 해. 지금 내가 쏟는 이 감정은 내 고통이지 내 잘못은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관계는 성숙해집니다. 경계 없는 사랑은 결국 자신을 무너뜨리고 감정을 넘는 사랑은 서로를 지키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갑작스러운 화 앞에 섰을 때 해야 할 일은 결코 맞서 싸우는 것도 무조건 참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내 감정의 중심을 지키는 겁니다. 그 중심을 지키는 데에는 세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침착한 거울처럼 대하는 겁니다. 상대가 큰 소리를 내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하면 그 고요한 태도는 상대에게 자신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거울이 됩니다. 화는 원래 감정의 폭발인데 그 폭발이 마주치는 대상이 평온할수록 그 사람은 오히려 당황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처럼 한 템포 늦게 또박또박 대응하면 그 화는 방향을 잃습니다. 두 번째는 감정 명료화입니다. 화를 내는 사람에게 지금 어떤 감정이신가요? 그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하고 되물으며 감정을 언어하게 유도하는 겁니다. 이건 그 사람의 감정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감정의 방식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선을 긋는 방법이에요. 화를 던진 그 감정의 본질을 끌어내어 말로 정리하게 만들면 더는 막무가내로 화를 낼 수 없습니다. 그 순간부터 대화는 단순한 감정 소비가 아니라 이해로 나아가기 시작하니까요. 세 번째는 거리 조절입니다.
때로는 그 자리를 벗어나야 합니다. 바로 반응하지 않고 잠시 침묵하고 다른 공간으로 스스로를 옮기는 거죠. 지금은 감정을 정리하고 얘기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며 시간을 벌고 물리적인 거리까지 확보하면 상대는 여러분이 예전처럼 당연히 반응해 줄 거라는 생각을 버리게 됩니다. 감정의 거리, 시간의 거리, 물리적인 거리,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무례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결국 누군가가 화를 내더라도 내 마음을 흔들지 않고 중심을 지키는 것이 가장 성숙한 대응입니다. 그 고요함과 단호함은 결국 말보다 더 큰 힘이 되어 상대에게 전달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그 세 가지 기술을 기억해 보세요. 거울처럼 침착하게 감정을 말로 정리하게 유도하고 필요할 땐 거리 두기를 통해 나를 지켜내는 것. 그게 바로 나를 존중하는 태도이자 건강한 관계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사람이 가장 후회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감정에 휩쓸려 내 뜻과 다르게 말하고 행동했을 때입니다. 특히 누군가가 다짜고짜 화를 낼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은 생각보다 거셉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심지어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는 채로 상처만 남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죠. 그땐 너무 화가 나서 나도 모르게 그랬어. 하지만 그 말은 곧 내 감정이 나를 지배했다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눈 이야기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질 수 있을지를 알려주는 감정의 기술이자 인간관계의 내공입니다. 우리는 종종 관계를 지키기 위해 참는 것을 미덕이라 착각합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참는다고 해서 상대가 나를 존중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사람은 괜찮구나, 받아줄 사람이구나라고 오해하게 만들 뿐이죠. 중요한 건 조용히 견디는 게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단호함을 갖는 것입니다. 화를 내는 상대에게 직접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눈빛과 평온한 말투로 경계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누군가의 무례한 말이나 감정 폭발에 속으로만 삼키고 계신가요? 혹은 가족이기에, 직장 상사이기에 그냥 넘기는 게 편하다고 여기고 계신가요? 그 관계 속에서 당신이 점점 작아지고 있다면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관계란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한쪽이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간다면 그건 함께 걷는 게 아니라 끌려가는 것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말을 크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단단히 붙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짜 어른스러운 사람은 상대를 조용히 마주보며 자신의 선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이 누군가의 분노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의 중심을 지키는 사람으로 한 발 더 나아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침묵은 때론 최고의 대답이 되고 단호한 거리감은 사랑을 지키는 울타리가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지 말고 지혜롭게 반응하세요.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당신 주변에도 혹시 오늘 다룬 내용의 사람이 있나요? 댓글로 공유해보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사람을 읽다였습니다.